전라의 모습으로 발견된 여인의 시체. 동력이 어슴풀에 환하게 밝아올 무렵 어딘지 모를 풀밭 위에서 강새가 눈을 번쩍 뜨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곳에 쓰러져 있는 것인가? 강새는 대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호수 부근의 수풀이 우거진 곳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정신을 차려 무엇이라도 기억을 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비가 많이 내린 것인가? 나무들까지 쓰러져 있고 어제 너무 과음을 하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구나. 최주부 어른과 거나하게 마시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두웠던 하늘은 점점 날이 밝아오려 하고 있고 강새는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서서 자신의 새로 얻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날이 밝자 대궐안은 간밤의 폭풍의 피해로 여기저기가 부서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궁 안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피해를 수습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나인 하나가 수풀 속에 전라의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여 소리쳤어요. 엄마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나인의 외침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쓰러져 있는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듯 보였는데 그 표정이 행복하기 그지없는 표정이라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저 부인은 남사소대감의 부인이 아닌가? 어째 저리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 표정은 고통 하나 없이 행복하기만 한 표정이니 벼락을 맞은 것 같지도 않고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아이고. 누가 부인의 몸을 좀 가리기라도 하시게. 나인들이 혼이불 하나를 가지고 나와 시신 위에 덮어주었고 부인의 시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느새 의금부와 포도청에서 사람들이 나와 남산수 부인의 시체를 두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먼저 도착한 포도청의 포교들이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두들 물러들 서시오. 시체는 손 하나 대지 말고. 바로 뒤이어 나타난 의금부 교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포교에게 물었어요. 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소관이오만 포도청 포교들이 어찌 이곳에 와 있는 것이오? 이번 사건은 궁의 경계를 책임졌던 포도청에서 처리하라시는 어명이 있었소이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어찌?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소. 지엄한 궁궐 내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으니 그야말로 의금부를 비롯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사건의 해결을 맡은 포도청 역시 매우 소란스러워졌어요. 포도대장과 포교들이 시체를 넣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였어요. 이것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거란한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폭풍과 벼락이 내리쳐 어수선한 틈에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니. 그것도 종친가의 여인이라 사태가 매우 엄중하구나. 맞습니다. 우리 포도청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중이라 범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 포도청에도 큰 문책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네들 가운데 경계를 서는 중에 무언가 특별한 징후라도 발견한 자가 있는가? 포도대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살짝 불편한 표정의 서희를 보고 이야기하였어요. 죄포교, 어디 불편한 것이라도 있는 것인가? 안색이 좋지 않구만. 서희는 고민한 끝에 포도대장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어제 대궐 안에 침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보고하는 것인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서 자세히 그 일을 설명해 보게. 침입자는 여인이었습니다. 궐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몸놀림이 어찌나 신출기밀한지 눈 깜짝할 사이에 걸 안으로 넘어들어가기에 소인이 바로 뒤따라 들어가 그 여인과의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별것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었어요. 그래? 자네 무예로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었겠구만. 서희가 다소 면목 없는 표정으로 당황하여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그렇지 않았사옵니다. 그녀는 무술을 익힌 자는 아닌 듯 보였으나 그 몸놀림이 짐승의 그것처럼 매우 민첩하고 감각적이어서 저와 한참을 대치하고 겨루어도 쉽사리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대치 끝에 서로 상처를 입고 그 여인은 폭풍우가 몰아치자 이미 때를 놓쳤다고 한탄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부상을 입히고 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입은 상처가 깊어 그녀를 쫓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았으며 걸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걸을 들어간 이유를 혹시 알고 있는가? 확신할 순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포도대장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며 서희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어제 큰 포상을 받은 강쇠라는 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어서 그자를 포박하고 끌고 오라. 그리고 검사를 맡은 복연은 시체를 세심하게 살펴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라. 포도대장이 강쇠를 잡아오라고 포교들에게 지시하자 포교들은 일사불란하게 몸을 움직여 강쇠의 집으로 향하여 출동하였어요. 서희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포도청을 나서려 하자 포도대장이 서희를 불러 세웠어요. 최포교, 자넨 잠시 이리 와보게. 포도대장은 서희와 단둘이 자리를 마련하고 다시금 진지하게 서희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리 큰 부상을 입다니. 도대체 상대는 어떤 여인이었던 것이냐? 서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옛 기억을 더듬으며 포도대장에게 말했어요. 예전에 바람산의 산적들 소굴에서 잠시 스쳤던 여인인데 그곳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괴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희는 포도대장에게 바람산에서 폭주하던 강쇠와 그를 유인해 도성으로 오게 된 사연, 그리고 그가 내의원의 의원이 된 사실까지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하였어요. 서희에게 모든 설명을 들은 포도대장은 더욱 알 수 없다는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런데 그가 돌연 내의원의 의원이 되었다? 그렇다면 네 생각으로는 그가 괴물이 되어 남산소대감댁 부인을 살해라도 하였다는 것이더냐? 소인의 생각은 좀 다르옵니다. 부인의 시신을 보건대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사옵니다. 그가 괴물로 변하여 사람을 해쳤다면 그렇게 온전히 죽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생각에 이번 일의 범인이 누구라고 의심이 되느냐? 제가 남사수대감 댁에서 살펴본 바로는 남사수대감과 부인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사옵니다. 대감은 늘 부인을 집에서 내쫓거나 이혼을 하여 소박을 마실 기세였으니 아무래도 그 배후에는 남산수 대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료되옵니다. 포도대장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서희의 의견에 동조하였어요.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 생각도 배제할 순 없겠구나. 아무튼 네가 상처가 심하니 당분간 요양하며 몸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강쇠의 집에 당도한 포교들은 강쇠에게 소리쳤어요. 주부 막강새는 어서 나와 오라를 받으라. 그대를 간밤에 일어난 궁중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하라는 포도대장의 명의시다. 강쇠는 포교들의 난입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말하였어요. 살인사건이라니? 내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당치도 않소. 그것은 포도청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 것이고
순순히 오라를 받고 따라오시오. 강쇠는 포교들의 오라에 묶여 포도청으로 호송되고 말았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런 강쇠의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고 강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한 동자승이 도원 스님에게 알렸어요. 스님, 저 사람은 우리가 찾던 강쇠 형님 아닙니까? 지금 포졸들에게 묶여 끌려가고 있는데쇼? 도원은 동자승의 입을 막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무슨 사연인지 알 수는 없다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강쇠와 얽히게 되어 이로울 것이 없느니라. 그냥 모른 척 조용히 하고 있거라. 알겠습니다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소승이 입은 왜 틀어먹으십니까요? 퇴! 조용히 하라 이르지 않았느냐? 도원 스님은 다시 동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강쇠가 범인으로 몰려 끌려가게 되었네요. 서희와 포도대장은 간밤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강쇠의 집에 당도 당당당당당당당 시작. 강쇠는 포교들의 오래 다시 시작. 도원은 동자승의 입을 막으며 작은 소리를 목소리잖아. 다시 시작.